자, 오늘 우리 숙제 여기서 자를 겁니다. 362번에서 자를 거예요. 네, 362번까지만 할 겁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362번까지만 할 거고,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322번부터 하시면 돼요. 나 금요일 날 남은 거 수업 다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끝낼 거거든? 닮은 전까지. 그러면 아마 금요일 날 숙제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면은 어디까지 갈까? 다음이 피타고라스인데, 에이, 닮음이 먼저네? 그럼 닮음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까지 하면 되지 뭐. 금요일날 조금 힘내지 뭐. 금요일날 한 달은 다 해도 되겠다, 야. 내용이 없어. 수업 시간에 시간 주면 되잖아, 숙제 시간.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기서 자르자. 360 몇 번? 2번. 362번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여러분들 57쪽 보이죠? 57쪽에 있는 내용만 할 거야. 그러니까 57쪽하고 59쪽에 또 나오잖아. 59쪽은 다음 시간에 하자. 확인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각형.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각형들의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성질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씩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증명 과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정의와 성질들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확인되죠?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각형은요, 사다리꼴입니다. 이 사다리꼴이라는 도형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이렇게 그냥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마구잡이로 그냥 사각형을 그리면 안 되고, 사다리꼴은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괜찮아. 자, 다시 말하면 사다리꼴의 기본적인 정의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의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확인되죠?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한다면 사다리꼴의 정의는 선분 AD가 선분 BC와 평행하다. 이렇게 평행한 변 한 쌍의 대변을 평행하다는 기호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은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별거 없어. 확인되니? 자, 이때 굳이 살을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평행한 두 변 있지? 이 두 변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이렇게 재잖아요? 그럼 이 보라색 선분의 길이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죠. 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변을 윗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변을 뭐라고 부른다? 밑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사다리꼴은. 특별히 뭔가 할 얘기도 없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도형부터는 조금 내용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변 사다리꼴, 기본적으로 사다리꼴이라는 단어 앞에 등변이라는 말이 붙었지? 등자가 무슨 등자일까? 같을 등, 변은? 변인데 그 변이 아니야. 변.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등변 사다리꼴은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큰일 나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등변이다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가 아니라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라면 이렇게 그림이 사다리꼴로 하나가 그려지게 될 텐데,
A, B, C, D라고 돼 있을 때 일단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한 변이 보여야 되겠지? 그리고 밑각은 어디를 뜻하게 되느냐? 여기 밑변 쪽과 만들어지는 각 두 개가 바로 밑각입니다. 이 밑각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질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질은 뭐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두 각이 또 보이지? 이 두 각의 크기는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마찬가지로 같을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억각을 따라가잖아? 이렇게 연장해서 그러면 여기 파란색 각이 만들어지지. 맞죠? 사실 이쪽에서 억각을 이렇게 따라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도 파란색 각이 만들어지지. 180도에서 파란 거 뺀 게 노란 거잖아. 이쪽도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오는 성질 각 A와 각 D의 크기, 우리가 밑각이 아닌 또 다른 각이 되겠지? 두 각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첫 번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뭘로 가게 될 거냐? 난 지금부터 여기 A라는 꼭지점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E, 다시 D라는 꼭지점 보이지? 수선을 내립니다. 내려도 돼? 그래? F. 이렇게.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 보이는 AE는 높이지? DF도 높이지? 길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지금부터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같죠? 직각으로 같죠? 요 각이 같으니까 여기 짜투리 각들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합동이 돼버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성질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선분 AB 지금은 만들어진 삼각형에서 B변의 위치에 있죠? 그 AB와 선분 CD 얘네들의 길이가 어때요?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평행하지 않은 평행이 아닌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조금 깔끔하게 지워놓고 우리는 다시 하나의 성질을 더 추가해 볼 건데 그림에다가 여기 보이는 AB와 CD가 같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AC라는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BD라는 선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됐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삼각형 ABC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확인되나요? 얘네 둘이 어때요? 뭐 임마?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래, 합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아요가 말이나 되냐 이씨. 자, 왜 합동인지 봅시다. 그러면 선분 여기서 AB가 여기서 선분 CD랑 같다라는 거, DC랑 같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각 B와 각 C가 똑같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분 BC라는 녀석이 두 개의 삼각형에 공통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이 세 가지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개의 삼각형은 SAS라는 조건으로 합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선분 AC와 선분 BD라는 두 변의 길이가 대응하는 변이 되는 거지? 둘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성질까지 총 세 가지 성질을 밝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최소한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이 세 가지 성질을 우리는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확인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얘기한 상태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57쪽에 296번부터 299번까지 네 문제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확실해요? 풀어보세요. 다 했죠? 아버님 뭐 그래서 그래서 금요일에 못 온다고? 금요일에 승희도 못 오지? 갔다 몇 시에 끝나? 그거 늦게 끝난 거 같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7시에 끝나고 할까?
선생님 7시에 수업이 끝나거든? 그럼 끝나고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 그때 할까? 또 못 오신다? 그럼 영상 봐. 그리고 질문 있는 거 미리 보내놔. 왜 오늘도 결석이야? 너도 뭐 발레 보러 가? 금요일날? 어디? 놀러 가? 학교에서 양평을 간다고? 왜? 왜? 체험하러? 당일치기로 못 오잖아, 양평이면. 1박 2일이야? 당일치기로? 그럼 못 들어오네? 아, 4시 학교로 온대? 그럼 끝나자마자 바로 오면 되겠다. 성인이는 안 가? 뭐야, 왜 몰라? 금요일이면 내일 모레야. 넌 어디 안 가지? 아, 자, 296번. 296번에 X 얼마 나왔어요? 두 밑과 X 같으니까 70이 되겠죠? 297번은요? X가 75도가 되겠지. 억각 따라온 다음에 메꾸면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298번에 X 얼마예요? 7. 299번에 X 얼마예요? 그렇죠. 9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등변사들 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냐? 직사각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떠올려 보세요. 직사각형의 뜻이 뭡니까? 정의. 그건 사각형이잖아, 각이. 뭐야? 초등학교 안 다녔어? 두 번의 쌍이 기가 갔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직사각형. 4개의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이게 직사각형.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처음 듣는다고? 너 원자인반으로 가. 4개의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그러면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각이 4개지. 내각의 총합이 얼마예요? 360도지. 다시 말하면 360을 4개가 다 똑같으니까 4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9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사각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위에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직사각형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내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모양으로 하나를 그려놓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직각 표시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에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성질 우리는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의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억각을 따라오면 얘가 90도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억각이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평행이겠죠.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첫 번째 성질,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이렇게요. 확인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싹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에요? S로 해도 되고 ASA도 되고 RHS도 되고 RHA도 되고 어떤 합동 조건을 갖다 끼워 맞추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그렸을 때 또 다른 대응하는 변들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분 AB가 선분 CD의 길이랑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분 AD가 선분 BC의 길이랑 똑같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을 그리는 상태에서 하나의 대각선을 더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뭘 지금부터 해볼 거냐면 삼각형 ABC 보여요? 안 보여요? 얘랑 삼각형
누구로 할까? A, B, C, D, C, B 보이죠? 얘네 둘이 뭐예요? 이번에도 합동이죠. 자, 무슨 합동 조건인지 이번에는 그냥 써봅시다. 무슨 합동 조건? SAS. 왜냐면 위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리고 P인각이 90도인 것까지 확인되죠? 이렇게 SAS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뭘 또 알 수 있냐? AC라는 대각선의 길이랑 BD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지게 되겠죠. 확인돼요? 네, 요렇게.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대각선끼리 교점이 여기 생겼죠? O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확인되니?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는 삼각형 AOB라는 삼각형이랑 삼각형 COB라는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위에 거는 밑에 거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둘이 무슨 관계예요? 다시 합동이죠. 무슨 합동? SSS는 안 되지. 얘네 둘의 길이가 같으리란 보장이 있어? 아직은 모르니까. 그럼 이번에는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은 건 맞지? 억각으로 크기가 똑같지? 이쪽 억각으로 크기가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ASA라는 합동 조건을 또 따질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성질을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밝힐 수 있냐? 대응하는 변, 선분 AO와 선분 CO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겠죠. 그리고 더불어 선분 BO랑 선분 DO의 길이가 어떻다? 같구나. 즉 다시 말하면 대각선이 똑같은 길이로 나눠졌다는 얘기지? 대각선이 같은 길이로 나눠졌다는 얘기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의 길이도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게 되겠죠. 이런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직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4-1번의 네 문제 또 보이죠? 해봐. 다 했죠? 너 자꾸 사기 칠 거야? 그래서 금요일에 몇 시에 출발하는데? 목요일에 저녁. 그럼 금요일에 학교 안 가? 목요일에 저녁 때 출발한다? 그러면 금요일에 수업하기 전에 질문 있는 거 숙제한 거랑 보내놓고 영상으로 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걱정하면서 봐. 자, 284번에 x 얼마 나왔어요? 5. 285번에 x는요? 14. 그 다음 286번에 x는요? 50. y는요? 90. 287번에 x는요? 35. y는 55까지 확인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네 번째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임마? 뭐가? 자, 네 번째.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아까 우리 문제 풀이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마름모의 정의 뭐였죠? 아닌데요. 그렇지.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것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부른다. 기본적인 정의는 밑에 선생님이 적어주는 성질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부르고요. 이 마름모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안민요? 아니요.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이것만 그리면 안 될까? 그렇지. 같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마름모입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랬을 때 이 마름모에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선분 AC 하나를 딱 그릴 겁니다.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확인돼요? 얘네들이 무슨 관계예요? 합동이죠. 무슨 합동?
그렇지. SSS. 왜? 얘랑 얘를 대응하는 변으로 잡으면 길이가 같고 얘네 둘이 길이가 같고 얘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첫 번째 성질입니다. 어떤 성질을 알 수가 있느냐? 각 B가 각 D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다시 그릴 거예요. 쫙. 그러면 우린 여기서 삼각형이 다시 ABD랑 삼각형 ABD, CBD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확인돼요?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합동이 되겠지? 똑같이 SSS로. 확인되니?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각 A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각 C랑 크기가 똑같아진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다시 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은 뭐가 만들어지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합동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추가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점 하나 만났잖아. 이 점을 O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가 파란색으로 나눠놨을 때 얘랑 대응하는 각이 어디였지? 여기였지. 얘랑 대응하는 각이 어디였지? 여기였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그 다음 다시 빨간색으로 나눠놨을 때 얘랑 대응하는 각이 여기였죠. 요 놈이랑 대응하는 각이 여기였죠. 또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야 되겠지? 그럼 요 사실을 우리가 본다라면 지금 문제 그림을 봤을 때 AC랑 BD는 뭐예요? 또 대각선이지. 맞니? 그 대각선을 통해서 각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2등분 되고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각선은 말은 뭐에 대각선은 무슨 짓을 하느냐? 각을 2등분 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삼각형 ABO를 볼 겁니다. ABO에 초점을 맞출 거야. 보이죠? 이 ABO랑 합동인 애를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누가 합동이에요? 삼각형? 이거 고민할 문제냐? 그림에다 다 표시해 줬는데? ABO랑 합동인 애 CBO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 또 다 합동이 아니라 블루라고 이 새끼야. 삼각형 야, 알파벳 순서대로 부르는 거 몰라?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 그지가 틀린 거나? C, D, O도 합동이고요. 또 삼각형 A, D, O도 합동이고 전부 다 합동이 되는 거지? 확인돼? 무슨 합동이야? AS A겠죠. 변의 길이 똑같은 거 알잖아. 그리고 양끝각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거 확인 다 시켜줬잖아. 확인돼?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성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무슨 성질이냐? 선분 AO의 길이랑 대응하는 변이 어디야? 선분 CO가 되는 거지?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다시 더불어서 선분 BO의 길이랑 선분 DO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대각선이 서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2등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대응하는 각이지? 대응하는 각 4개를 모았더니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전부 다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는구나. 확인되니?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서 네 번째 성질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선분 AC라는 대각선하고 선분 BD라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쓰게 되면 이런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대각선끼리 서로를 수직으로 2등분 하는 거다. 그래서 마름모에서는 이렇게 되는 성질까지 총 3가지 성질로 정의가 됩니다. 저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우리는 밑에 있는 4-2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이죠? 해봐. 자, 288 x 얼마예요?
288번 x 8, 289번의 x는 3, 그 다음에 290번의 x는 90, y는 40.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291번의 x는요? 얼마? 60, y는요? 30이 되겠죠. 왜 60이야? 여기가 60이잖아. 그럼 반대편 당연히 60이겠지? 여긴 직각인 게 확실하니까 당연히 이쪽은 30이 되겠지? 그렇게 그냥 하나씩 따라가는 거죠. 어려워? 너무 쉽지? 자, 그럼 5번째 정사각형. 근데 너무 쉬운 거 치고는 대답을 진짜 못한다. 아니 지금 뭐가 되나요? 어? 너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응, 승희는 당연히 다 알 거고 원주도 알 거고 난 네가 제일 걱정이니까. 뭘? 오사? 아이 그 사진 도형 사진 잘. 아, 도형 파트는 잘해요?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삼각형은 내 변과 내 각이 다 중에 같은 삼각형. 또이또이 말해 똑바로. 내 변과 내 각이 같은 삼각형. 내 변의 길이와 그 다음 뭐라고? 내 각의 크기가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그렇죠. 이렇게. 야, 나 지금도 이렇게 정의 적어주면서 하고 있잖아. 다음 시간에 정의 물어볼 거야. 대답 못하면은. 자, 이렇게 네 변의 길이와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정사각형은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넘어와서 내가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 이렇게 그냥 ABCD라는 사각형을 그렸을 때 얘가 네 내각의 크기가 다 같으니까 다 90도라는 각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같다고 표시까지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기면 그냥 정사각형. 확인되죠? 그러면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당연히 두 쌍의 대변이 뭐가 되겠어? 평행하겠지? 맞아요? 길이는 이미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또 하나 그렸어. 그럼 이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써?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점을 5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각의 크기가 요각의 크기랑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45도로 똑같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지? 그러면 여기 보는 AO, CO, BO, DO의 길이까지 전부 다 똑같겠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끼리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요거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없으면 직사각형처럼 보이지. 근데 직각이 없다고 하면 마름모처럼 보이지. 둘 중에 뭘로 불러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 성질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마름모와 직사각형까지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4-3번에 나와 있는 정사각형에 관련된 문제 빨리 해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갈까? 너무 쉬운데? 292번에 x 얼마? 4. 293번에 x 얼마? 3. 294번에 x 얼마? 90. 295번에 x 얼마? 그래, 그냥 눈으로 보고 찾으시잖아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뒤로 하나를 딱 넘기시면요. 여기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각형들이 뭐뭐뭐가 있는지만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평행사 변형에 대한 얘기 했죠. 오늘 사다리꼴 했죠. 등변 사다리꼴 얘기했죠. 그 다음 뭐 했어? 뭐 했죠?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까지 총 6개의 사각형에 대해서 배운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나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 2개의 삼각형을 추가시킬 거거든? 그래서 2개의 삼각형을 추가해서 총 8개의 삼각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들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돼요? 그럼 58쪽에 지금 보면 사각형 몇 개 나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안 나와 있지. 이걸 8개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8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평행선과 넓이까지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0쪽 넘어와 보세요. 우리는 유형 1번 최초의 직사각형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직사각형에서는 뭐 기본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다 풀 수 있을 텐데 327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직사각형을 뭐 한 거야? 접었죠. 그러면 접으면은 선생님이 딱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라 그랬지. 접은 도형이 나오면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다? 원래 있던 점선으로 돼 있는 애랑 접혀져 올라간 애는 무조건 어떤 거야? 합동인 거야. 왜? 그냥 접어 올린 거잖아.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사각형 GAEF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걔랑 DCEF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걔네 둘이 합동이란 얘기야. 그럼 합동이 되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어때요? 전부 다 같죠? 그 내용 이용해서 이렇게 접힌 도형에 대한 문제들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옆에 보면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지. 요거 이번 숙제에서 제외시키세요. 이번 숙제에서 빼세요. 그 다음 유형 3번 마름모의 뜻과 성질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하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자 유형 4번을 또 봤더니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이번 숙제에서 제외. 자, 그럼 유형 5번은 정사각형의 뜻과 성질 나와 있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뒤로 넘기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나와 있죠? 이번 숙제에서 제외. 마찬가지로 유형 7번에 등변사들의 꼴의 뜻과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등변사들의 꼴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지? 유형 8번 등변사들의 꼴의 성질의 활용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9번에 여러 가지 사각형의 판별. 항상 평행사 변형 때도 마찬가지야. 증명을 하고 얘가 평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인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했었죠.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를 확인하려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적어줬던 기본적인 정의들 있지. 그 정의 중에 누굴 만족하는지를 찾아서 만족하는 사각형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유형 8번, 9번까지 그냥 여러분들 쭉 해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숙제에서 제외한 것들 있지? 그거는 다음 시간 금요일날 설명하고 한꺼번에 숙제 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사각형들이 이런 게 있어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따로따로 공부해서 외워오시면 됩니다. 확인되나요? 자, 오늘 이 강의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믿어도 돼? 너 특히 잘 외워라. 다음 시간에 너야. 계속 물어볼 거야. 언제 질문 없어? 성현이는? 없어? 승인? 괜찮아? 응.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까지 진행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풀자. 응.